안녕하세요, 진격의 아재입니다. 해군이 미래 해상 인간계 밀리터리 세계에서의 탑 이슈, KF-X 개발 그리고 한국형 경항모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약이었던 지난 2월 제133회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업명이 CVX로 변경돼서 경항모 사업이 본격적으로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형 수송함 사업 두 번째에서 경항모 사업, 이 사업 명칭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재원 운용 등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하에 설치한 위원회로 방위사업청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국방부, 방위사업청,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회의체입니다. 2012년 2월 133회 방추위에서 총사업비 2조 300억, 사업기간 22에서 33년, 국내 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경항모 사업 기본 추진 전략안이 의결돼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CVX Aircraft Carrier Experimental, 대한민국 해군이 계획 중인 경하 배수량 3만 톤급 항공모함 사업으로 그 시작은 독도함과 마라도함, 즉 LPX 사업, 랜딩 트랜스포트 헬리콥터로 볼 수 있습니다. LPX 사업, 대한민국 해군의 독도급 대형 수송함으로서 경하 배수량 1만 4천 톤급의 병력, 장비 수송, 상륙작전 지휘소, 헬기 및 고속 상륙정의 발진기지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LPX 사업. 유사시 한반도에서 가용한 상륙전력으로는 한국의 해병 2개 사단 그리고 미 제3 해병 원정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상륙전력은 때가 되면 결정적 작전에 투입되어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개의 전역 중 2개의 전역에서 승리를 거두겠다는 미국의 세계안보 전략, 이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2개 전역을 관리하고 있죠. 유사시 한반도의 수송 및 상륙을 지원한 함정들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방의 해병 1개 사단은 배치돼서 움직일 수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한국 해병 1개 사단 그리고 미 제3 해병 원정대를 지원해서 결정적 작전에 투입해야 하고, 이를 지원해야 하는 한국 해군에게 수송 전력의 증강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LST 개봉함, 저도 타봤지만 6.25 때 전사자 수송을 위해 급조했었던 수송함, 이거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해군에서 사용했었죠. LST 전력의 세대 교체까지 LPX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6년 2월 당시 일본 외무상이었던 이케다 유키히코가 독도는 국제법적 측면에서 일본 영토의 일부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일본 외상의 발언으로 한국인의 반일 감정이 급격히 고조되었죠. 김영삼 정부 시절 일본과 한국은 독도를 두고 첨예한 마찰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LPX 사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LPX 사업 1번항 명칭 독도함이 된 이유 이해가 되시죠? 2번함 마라도함이 현재 취역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병대 700여 명, 전차 수대 그리고 지원헬기 7대 수준의 수송력, 관항 10대 올라본 독도함,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LPX 후속 사업으로 LPX2 대형 수송함 2차 사업이 추진돼서 다목적 대형 수송함 계획이 장기소에 확정되고, 동년 8월에 2024 중기 계획에 포함돼서 사업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해군이 미래 해상 전략의 핵심으로 경항공모함 진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거북선으로도 불리는 한국형 경항모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습니다. 이 다목적 대형 수송함 확보 계획 2차 사업, 2020년 8월 발표된 국방 중기 계획에서 경항모 확보 계획으로 사업 명칭이 변경되고, 이것이 제133차 방추위에서 승인한 것입니다. 사업 명칭으로 보면 대형 수송함이 아니라 경항모 확보 대상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LPX 2차 사업이 CVX 사업으로 변경된 이유, 해군은 LPX 2차 사업이 진행되면서 전투기 보유의 꿈을 키우지만 독도급 대형 수송함에는 F-35B가 탑재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자
F-35B가 탑재 가능한 크기의 플랫폼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연합수송과 상륙작전 지원이라는 작전 목표 또한 버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다목적 대형 수송함에다 F-35B 사업이 추가된 것으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다목적 대형 수송함 기능을 위해 상륙 및 지원 헬기, 상륙 병력을 탑재하도록 설계하고 대형 수송함 기능의 주변국의 위협, C레인 구축을 위해 F-35B로 제공권을 확보한다는 한국형 경항모, 항모 기능에 충실하자니 항모 건설이 무산될 경우 LPX-2 사업 추진에 대한 원동력까지 잃어 다목적 수송함 확보도 무산될 수 있고 다목적 대형 수송함 사업에 충실하자니 오랜 해군의 수건인 항모 도입 이게 또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버릴 수 없는 상황, 해군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얼마 전 한국형 경항모의 조감도가 발표되었죠.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을 닮았다. 이탈리아 카보르함을 참조했다. 사실 이탈리아 트리에스테급을 참조했다.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닮았고 무엇을 참조했고 항모들의 공통점, 평가판이죠. 스키점프를 활용하면 전투기 이함에 필요한 거리를 크게 줄일 수 있고 또는 이함 중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장을 더 달 수 있죠. 그럼에도 스키점프 방식을 포기하고 평가판을 채택한 이유는 경항모가 F-35B보다는 해병대의 마린운 이런 상륙 공격 및 지원 헬기 운영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 스키점프 갑판을 적용할 경우 헬기 전력에 대한 공간 활용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죠. 전쟁 이외의 작전에 투입된다면 제공권보다는 지원 위주의 임무가 주가 되겠죠. 즉 갑판이 스키점프보다는 평갑판을 이용해서 다양한 장비나 공간을 활용해야 되죠. 그래서 평갑판이 다목적 유틸리티의 성격에 부합되겠죠. 그렇다면 F-35B 탑재는 제공권 확보보다는 심리적 측면이나 전투력 현시 측면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아메리카급 항교는 1개, 퀸 엘리자베스급 항교는 2개, 그런데 한국형 경항모의 함교도 2개죠. 퀸 엘리자베스를 벤치마킹해서 2개의 함교로 1개는 관제, 1개는 조합용으로 사용하고 이 함교를 마스킹하기 위해 스텔스 설계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이 아일랜드 함교가 1개라면 2개보다 아무래도 피탄될 확률이 적겠죠. 3만 톤급 함에 7만 톤급 설계를 채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함의 주 엔진을 위한 공간과 탑승 인원 증가를 위해 2개의 아일랜드가 적용됐다는 의견이 대세인 듯 합니다. 초음속,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전력을 상대로 아일랜드 함교를 2개를 두는 것. 요즘의 트렌드죠. 초음속,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중형 이상의 항모가 항공 전력의 시연을 통해 이 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적의 함재기 공격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떠다니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모전단에 호위함들이 필요합니다. 항모 건설에 2조 원 이상 필요하지만 호위전단까지 생각하면 천문학적인 전력을 건설해야 한다. 이미 해군은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든 보유만 하자 항모를. 그 다음은 알아서 갈 것이다. 항모전단을 호위할 수 있는 구축함이 동서남북 해가지고 내책이 붙어야 되고 그 앞에 잠수함도 붙어야죠. 조기 경보기도 따라가야죠. 뒤에 따라오는 전력이 어마어마 많다는 말입니다. 그저 일본과 독도에서 조우를 감안해서 일본의 이즈모보다 좀 더 커야 된다. 이거 일본보다 우리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럼 중국의 랴오닝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형 항모를 또 구축해야 되나요? 이는 스트릿 베이스드 군사력 건설, 위협에 기반한 군사력 건설이라고 하죠. 적의 위협이 이러니 우리도 이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다. 이건 냉전 이전의 시기부터 적용되던 군사력 건설의 논리입니다. 영국 해군의 베스톤스를 쫓아가던 1차 대전 독일 해군, 결국 전투도 수행하지 못하고 항복했죠. 영국에 대응하기 위해 항모는 구축했는데 사용하지 못한 아르헨티나 해군, 이 모두 위협에 기반한 군사력 건설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능력에 기반한 군사력 건설, capability based, 이런 군사력 건설이 되어야 착실하게 전략 구조에 맞게 내실을 다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전략의 측면에서 어떤 능력을 갖출 것인가?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방위 구상 속에서 어떠한 전력을 착실하게 갖추어 나가야 하는가 하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진격해야지는 항모 도입에 부정적이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항모 도입에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개념에 부합되는 좋은 전력을 구축해서 잘하자는 쪽이죠. 지금은 합동작전의 시대입니다. 각군에 충분한 협비가 있어도 풀까 말까 하는 문제인데 일단 보유하는 데 혈안이 된다면 타군에서도 안 좋아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천문학적인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국군과 함께할 항모 일단 사놓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133회 방추의 결과 4월부터 향후 6개월 정도 경항모 도입을 위한 연구가 진행됩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해서 각계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제대로 된 항모 건설의 방향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한국형 경항모를 둘러싼 찬반의 의견을 좀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전략과 작전의 측면에서 경항모 사업에 대해 직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밀계 고수님들의 많은 의견과 토의 부탁드립니다. 황사가 극성을 부립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보지 못했던 황사. 중국은 코로나 상황이 좋은지 다시 공장이 가동되나 봅니다. 코로나로 인한 황사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어서 빨리 마스크를 벗고 시내를 활보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진격했습니다. 항상 윙맨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안녕.